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클롭 감독의 인연이 정말로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로 경력을 막 시작했던 함부르크 시절부터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에 이르기까지 독일 분데스리가부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무대, 수많은 분기점과 큰 무대에서 손흥민 선수가 클롭 감독과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클롭 킬러로서의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에 와서는 리버풀을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어렵게 만드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최근 흐름은 완전히 반전됐고, 특히 올 시즌 이 두 번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클롭 감독의 리버풀을 두 번이나 잡아내고 또 절정적인 골을 넣으면서 클롭 감독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꿈을 가로막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인연 속에서 클롭 감독은 또 손흥민 선수를 강하게 또 애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가 이번에 끝난 이후에는 마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 선수인 것처럼, 혹은 리버풀 선수보다 어떻게 보면 더 격한 애정을 표하면서 이 둘의 인연이 엄청 깊고 둘의 관계가 깊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클롭 감독이 직접 토트넘과의 경기를 비긴 이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와 클롭 감독 과연 이번 안필드에서의 맞대결에서 어떤 인연들이 이어졌는지 경기 후 장면, 그리고 클롭 감독의 인터뷰 전체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8일 새벽에 열린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경기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고, FA컵도 결승에 올랐고, 카라바오컵 우승을 이미 차지한 전관왕에 도전하고 있는 리버풀의 첫 번째 좌절을 좀 안기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이번 경기를 이겨야만 맨체스터 시티와 리그 우승 경쟁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후반 11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리버풀을 패배 위기로 몰고 갔고, 리버풀은 중거리 슈팅이 굴절돼서 들어가는 행운의 골 덕분에 간신히 1대1로 비겼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리그 20호 골을 넣었고, 유럽 5대 리그에서 올 시즌 유일하게 페널티킥 없이 필드골로만 리그에서 20골을 넣는 대기록까지 만들면서 클롭 감독에만 강하다, 리버풀에만 강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활약을 펼쳤고요. 리버풀의 안방인 이 안필드에서 정말 두 주먹 불끈 쥐고 환호하는 그런 통쾌한 세레머니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 케인 선수가 뒷점 패스를 보내고 세세뇽이 어시스트한 장면으로 이어진 골이긴 했지만, 또 콘케듀오가 결국에는 또 작동을 했거든요. 둘이 함께 포옹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이 골이 들어간 순간에 클롭 감독이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정말 이거 안 되네, 또 당했네, 정말 씁쓸한 표정을 짓는 모습도 클로즈업 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클롭 감독과 손흥민 선수, 말씀드린 대로 독일 시절부터 인연이 이어졌고, 나란히 프리미어리그 무대 도전하면서 또 그 인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신 이 사진은 정말 클롭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눈앞에서 놓친 시점에 정말 격하게 껴안아주면서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클롭 감독도 누구보다 그 준우승의 심정을 잘 아는 인물로서 본인이 염원하던 챔피언스리그 첫 우승을 이뤘을 때 본인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또 누구보다 속쓰려했을, 또 누구보다 또 친절하고 인성이 좋고 상대팀 선수임에도 좋은 인연을 가져왔던 손흥민 선수를 안아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리버풀에 부임하기 전에 도르트문트 감독 시절부터도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추진도 했었고 시도도 했던 클롭 감독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 뒤에도 지난 2020-2021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또 리버풀 상대로 골도 넣고 잘했었는데, 결국에는 리버풀이 승리를 했을 때 클롭 감독이 쓸쓸히 이제 걸어가는 손흥민 선수 뒤에 와서 툭툭 치면서 또 위로하는 모습들도 화제가 됐었고, 올 시즌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홈 경기였죠. 토트넘이 2대2로 비기면서 결과를 냈었는데, 이때 이제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 찾아가지고 또 장난치고 또 서로 막 환하게 웃는 모습들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클롭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이제 선수들하고 인사하러 나오는 손흥민 선수에게 먼저 찾아가가지고 쿡 치고 장난치고, 너 또 뭐야, 너 나한테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의 또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고, 뭐 혹은 또 너 우리 팀에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한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굉장히 어려워진 클롭 감독의 손흥민 선수 영입이 됐는데요. 어찌됐거나 마치 정말 자신의 선수처럼 너무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라운드에서 만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큰형 같은 그런 사이의 느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사제지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얼마나 애정 표현이 격했냐면, 사실 상대팀 선수고 같은 팀에서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움켜쥐고 막 흔드는 그런 장면들, 머리를 잡고 껴안고 막 정말 너무나 이제 피부치처럼 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클롭 감독이 얼마나 손흥민 선수를 아끼고 좋아하고 애정하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헤어질 때까지도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툭툭 치고 손흥민 선수도 이런 애정 표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포체티노 감독이라든지 무리뉴 감독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콘테 감독 같은 정말 세계적인 명장들, 정말 세계 축구계에서 네로라는 명장들의 최고의 애정을 받은 선수인데 상대팀 감독들로부터도 엄청나게 존중을 받고 있고 항상 상대팀 감독들이 토트넘과 경기를 하고 나면 손흥민 선수를 찾아오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은 현재 최고의 감독으로 꼽히는 클롭 감독이 유독 이런 강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또 세계 축구계에서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보여주는 부분이고 또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사실을 원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면이었다. 경기 후에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 그리고 그 골을 통한 토트넘의 무승부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리버풀이 마지막으로 안방인 안필드에서 이기지 못한 게 거의 이제 몇 달 꽤 됐어요. 2021년 10월 달에 브라이튼이 안필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이후 12경기 연속 승리를 하고 있던 리버풀인데 그 리버풀을 멈춰 세운 게 토트넘입니다. 최근 공식 경기 6연승 중이기도 했었고 최근에 거의 올해 들어서는 첼시전, 맨시티전 무승부 외에는 모든 경기를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다 이기고 있었는데 그걸 멈춰 세웠다. 그만큼 토트넘이 지금 강력한 팀이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요. 토트넘은 또 그런 최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 지난달 브라이튼에게 홈에 충격패를 당하긴 했지만 최근 리그 8경기에서 5승 2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콘테 감독 체제가 자리를 잡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근에 정말 10경기에서 10골 이상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이 있는 것이죠. 콘테 감독도 개인적으로 리버풀의 강한 기록을 이번에 유지했는데요. 첼시 시절을 포함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세 번째 시즌을 보내는 거잖아요. 리버풀과 6번 경기했는데 1승 4무 1패로 호각입니다. 딱 한 번 졌고요. 무엇보다 안필드 원정에선 3번 모두 비겼다. 안필드 원정의 강한 면모를 콘테 감독이 보이고 있고 콘테 감독 특유의 이런 역습 축구가 클롭 감독 체제에서 라인을 높이고 화끈한 축구를 하는 리버풀에게는 정말 잘 통한다.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이날 경기를 마치고 리버풀 소속의 정말 세계 최고의 수비수죠. 버질 판데이크도 이제 아쉬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 보면은 토트넘의 경기 계획도 우리가 알고 있었고 토트넘의 퀄리티도 알고 있었다. 토트넘의 역습 능력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트넘의 그 역습 공격의 천병은 손흥민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서 버질 판데이크, 코나테, 핸더슨 3명의 에워싸는 그런 장면까지 나왔는데 그 에워싼 장면 덕분에 호이비엘에게 공간이 생겨서 손흥민 선수가 3명 몰아놓고 호이비엘에게 패스하고 슈팅 때려갖고 골대 맞춘 장면들도 있었고 손흥민 선수를 막으려고 엄청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존재로 인해서 토트넘이 계속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거든요. 판데이크는 사실 수비적으로 열심히 우리도 잘 했는데 한 골 내준 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다만 공격이 조금 아쉬웠다고 했어요. 공을 소유했을 때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공을 잃었다. 공격하다가 공격이 잘 안 풀렸을 때 공을 내주면서 역습을 허용하고 말았다. 우리가 공을 잃을 때 토트넘이 강점을 보이는데 그런 걸 우리가 좀 허용하고 말았다. 이번 경기에 승점을 잃으면서 좌절감을 느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경기에 비기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골득 실차 우위로 맨시티를 제치고 리버풀이 1위가 됐지만 맨시티가 한 경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맨시티가 이제 자력으로 승점 차이를 3점으로 벌릴 수 있게 됐고 사실상 리버풀이 우승하기가 쉽지 않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판데이크는 남은 경기를 통해 만회하겠다. 남은 2경기 중에 첫 번째 경기인 에스턴 빌라전에 집중하고 반등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이번 경기를 곱씹으면서 우리가 상대에게 기회를 내줬고 공을 쉽게 잃으면서 역습 기회를 내줬고 그게 상대에게 자신감을 줬고 선제골로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동점골을 노렸고 얻었는데 역전골까지 노렸지만 운이 따르지 않아서 역전골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너무나 이제 빡빡한 일정이었고 모든 대회를 달려들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사람이다. 하지만 회복하겠다라면서 사람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좀 아쉬움 속에서 하지만 이겨내겠다.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모든 대회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의 인터뷰인데요. 먼저 BT 스포츠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오늘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력이 자랑스럽다. 선수들은 경기 계획에 따라서 좋은 팀을 상대로 대단한 정신력을 보여줬다. 오늘 몇몇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차원의 수준을 보여줬다. 특히 카운터 프레스가 출중했다. 하지만 상대가 골을 넣었고 우리는 차분하게 다시 한번 압박을 늘려야 했다. 그게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동점골을 얻어냈다. 분명 우리가 원한 결과는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원한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괜찮다. 월드클래스 선수와 월드클래스 감독이 있는 팀을 상대하는 건 어렵고 우리는 3일 간격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는 일주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비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라커룸 분위기가 솔직히 좋지는 않지만 아직 경기는 남아있고 우리 결국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승부라는 결과는 아시지만 선수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 상대가 좋은 팀인데 또 상대가 우리보다 준비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줬던 선수들의 정신력과 열심히 했던 의지와 경기 내용은 괜찮다라고 이제 자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월드클래스 선수와 월드클래스 감독이라는 것은 역시 콘테 감독, 케인, 손흥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쿠루스스키나 세세뇽, 로얄, 호이베르 많은 선수들이 잘했지만
누가 봐도 월드 클래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 케인이거든요. 손흥민, 케인, 콘테가 있는 팀이 일주일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상대하기가 솔직히 어렵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매치 오브 더 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이름까지 언급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경기였다 우리한테. 하지만 상대는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이다. 그런 톱팀이다라고 하면서 토트넘이 톱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팀을 상대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력에 만족한다. 리버풀이 주도적인 경기를 했거든요. 물론 팽팽했고 기대 득점이 토트넘이 많긴 했지만 분명히 토트넘을 상대로 리버풀이 고전을 한 건 사실이고 토트넘이 이길 수도 있는 경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인정한 것이고요. 월드 클래스 스트라이커를 보유한 토트넘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앞서서 BT 스포츠에서는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스라고 했는데 이번엔 스트라이커스라고 했어요. 월드클래스, 토트넘이 보유하는 월드클래스는 케인, 손흥민 이 두 스트라이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들이 또 역습 공격을 잘 준비했다. 이런 월드클래스 선수를 갖고 역습을 한다면 우리한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1대0으로 먼저 끌려간다면 더더욱 어렵다. 상대는 더 내려서고 우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분하게 경기를 했고 결국 동점골까지 얻었기 때문에 우린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승점을 얻었고 이기지 못했지만 비긴 것은 충분히 잘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히려 토트넘을 상대로 비긴 것을 위안 삼는 리버풀이 됐다라는 것, 경기 전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죠. 리버풀을 상대로 토트넘이 비기기만 해도 다행이야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반대로 리버풀이 비기기만 해도 다행이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요. 우리 선수들의 정신력이 대단했다. 카운터 프레스 수준도 남달랐다 얘기했는데 이 부분 사실 역압박이라고 하고 개겐 프레싱이라고 하는 클롭 감독의 전술 앞에서 제역습 앞에서 상대가 압박해서 따낸 걸 다시 빼내는 것. 그러니까 이런 압박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날 경기에 벤탄쿠르가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토트넘의 플레이 중에 많은 또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했는데 유일하게 아쉬웠던 게 벤탄쿠르잖아요. 이런 빠른 속도, 특히 리버풀의 빠른 압박에 벤탄쿠르가 고전을 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고 그러면서 쿠루세스키도 조금 고전을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선수들이 이런 리버풀의 엄청난 템포에 고전을 했고 하지만 다른 손흥민 선수라든지 토트넘에서 이미 리버풀을 많이 상대해본 선수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내고 견뎌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한 토트넘의 카운터 어택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무승부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클롭 감독은 일주일 준비한 토트넘의 이 역습 전술이 너무나 정교했고 또 상대가 선수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골을 안 내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경기 막판에 좀 경기력이 좀 안 좋았던 것, 플레이가 좀 아쉬웠던 것에 대한 질문에는 경기 막판에는 원래 정교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날 경기를 따로 지쳐서 그랬다기보다는 모든 팀들이 경기 막판에는 지친다. 강행군 일정이긴 하지만 이날 경기 유독 그랬던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리버풀 선수들이 라커룸에 가라앉아 있긴 하지만 이런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이 안 따른 것도 있다. 중요한 순간에 이런 강팀을 상대한다면 톱팀을 상대한다면 이기기 위해서 운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실력은 갖고 있는데 실력만으로 이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 따랐기 때문에 리버풀이 비길 수 있었다. 벤탄쿠르가 디아스의 슈팅을 발로 건드리면서 굴절대에서 들어갔거든요. 그게 안 들어가고 좀 더 시간이 갔다면 충분히 토트넘이 리버풀을 조금 더 심리적으로 이제 몰리게 만들면서 두 추가골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슈팅을 내주고 또 파비뉴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팔꿈치로 어깨를 가격해서 크게 아프게 했거든요. 크게 쓰러져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스프린트를 잘 못했어요. 그런 변수들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토트넘이 리버풀을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지만 슬프지도 않다고 했어요. 클롭 감독은 지금 많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겨서 리그 우승이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낙담할 것까지는 아니다.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경기는 우리가 못했다기보다는 상대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완전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다. 일주일 동안 푹 쉬고 경기를 준비하는 해리 케인과 손흥민을 만난다면 어떤 팀이든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유럽 최고의 팀과 세계 최고의 팀으로 꼽히더라도 우리 선수들이 좋더라도 이 선수들도 좋기 때문에 특히 푹 쉬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면서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일주일 동안 이 경기 우리 경기만 준비했고 체력도 비축했는데 어떻게 이걸 막냐. 우리 선수들을 비판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쿼드러플이 어렵다. 우리가 만약에 몇몇 대회를 탈락했다면 휴식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준비 시간이 있었을 텐데 모든 대회에 살아남아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또 잉글랜드가 쿼드러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4개 대회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제 FA컵 정도만 있는데 FA컵에 리그컵까지 있기 때문에 그 리그컵 우승하는 리버풀이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팀들이 전관왕을 못한 이유는 이렇게 많은 일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불평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클롭 감독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7-18 시즌 토트넘이 가장 마지막으로 리버풀을 이겼던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당시 4대1로 이길 때 케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갖고 정말 화끈한 질주로 들어와서 골을 넣었었잖아요. 그때 클롭 감독이 깜짝 놀라면서 탄성을 지르는 모습도 화제가 됐었죠. 그 2017-18 시즌에 토트넘이 1승 1무를 클롭 감독의 리버풀을 상대로 거뒀었는데 그 뒤 3시즌 연속 6연패를 당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4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3골을 넣었습니다. 한 골씩. 특히 지난 시즌 원정 경기도 2대1로 이제 졌지만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골을 넣으면서 리버풀을 힘들게 만들었었고, 그리고 후반기 경기 같은 경우에 3대1로 완패를 당하긴 했지만 올 시즌에 2대2 무승부, 1대1 무승부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역할을 했고 엄청난 골을 넣었거든요. 이제는 리버풀을 상대로 뭔가 해볼 만한 다시 흐름이 된 토트넘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이 더 기대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리버풀과의 13번 대결 중에 1승 4무 8패, 여전히 크게 열세고 아직은 승리가 한 번밖에 없지만 4호 골을 기록하면서 이제 다음 순서는 승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일단은 리버풀전에 승점 1점을 얻었기 때문에 4위 아스널과의 승점 차이를 1점으로 좁혔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5월 8일 일요일 밤 10시에 있을 아스널과 리즈의 경기 결과인데요. 아스널이 최소한 이기지만 못한다면 토트넘이 이 북런던 더비 5월 13일 금요일 새벽 3시 45분에 있을 아스널과의 맞대결을 통해서 4위 자리 탈환에 중요한 승리를 노릴 수가 있겠고요. 아스널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이기면 승점 차이를 1점으로 딱 좁히고 마지막 2라운드를 남겨두기 때문에, 또 아스널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토트넘이 번리와 노리치를 상대하는 것보다 좀 힘든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뉴캐슬 그리고 에버튼을 상대하기 때문에 아직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도전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준TV 유튜브에서 새롭게 채널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새로운 채널에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한준TV를 통해 세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과 토트넘의 소식들, 그리고 해외 축구 주요 이슈들 가장 빠르게 또 가장 다양하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